전혀 다른 시각, 주류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기하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것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게 온 책방, 영화로 철학하기 강연을 맡은 라이너입니다. 네, 오늘 할 얘기는요, 바로 설국열차라는 영화입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죠. 봉준호 감독은 아주 다양한 주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설국열차처럼 계급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온 작품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칼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이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지금에 와서는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가 다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시절의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결국은 세상을 반으로 가르게 되고, 그리고 냉전 시대를 만들게 되는 하나의 경향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얘기했던 그 유물사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원시 공산 사회가 있었고요. 고대는 노예제, 중세는 농노제, 그리고 근대는 자본주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 이들이 결국은 생산관계라는 걸 갖게 되고요. 그들의 어떤 계급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물론 고대 노예는 쇠사슬로 발을 묶고 있었고, 중세의 농노로 오게 되면 이제 농노들은 자신의 삶도 있고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근대의 자본주의로 오게 되면 노동자들은 거의 뭐 계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마르크스는 그게 훨씬 더 교묘한, 그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착취의 구조를 깨기 위해서 마르크스는 혁명을 얘기했죠. 그 혁명이 이제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 혁명이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마르크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혁명은 반드시 폭력적이어야 한다. 왜냐면 강한 폭력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자본가가 갖고 있는 생산수단을 빼앗아 오지 않으면 그들의 저항이 강력할 거기 때문에 폭력적인 수단으로서 그들의 생산수단을 빼앗아서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마르크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시선을 바로 이 설국열차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설국열차는 시작부터 혁명으로 시작해요. 누구의 혁명이냐면 바로 커티스의 혁명입니다. 커티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로 이제 이름을 떨쳤던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를 했는데요. 커티스는 무엇을 위한 혁명을 하는가? 바로 열차를 차지하고 있는 윌포드죠. 윌포드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뛰어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길리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역성혁명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칸이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머리칸 사람들은 아주 거기에는 미용실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게 머리칸이라면, 꼬리칸은 단백질 블록이라고 하는 정말 그 이상한 양갱처럼 생긴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이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거나 혹은 잘못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꼬리칸이 당하고 있는 이 차별은 어마어마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커티스의 혁명이, 커티스가 혁명을 하는 것과, 그리고 커티스가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이 바로 남궁민수라는 사람이죠. 이제부터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남궁민수라는 사람과 커티스라는 사람은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문을 열기 위한 사람으로서 남궁민수가 나왔고, 남궁민수는 크로놀이라고 하는 약품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죠. 그래서 그 크로놀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설국열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윌포드의 이야기인데요. 윌포드는 이 세계를 만든 신이죠. 윌포드에게 있어서 이 열차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윌포드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은 바로 엔진이에요.
그 엔진은 물신화된 신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신의 설계자인 거고요. 윌포드는 자기가 만든 세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엔진이라고 하는 신성한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길 원하죠. 설국열차의 엔진은 영구적이고 완벽하며 결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커티스가 말하고자 하는 혁명, 커티스는 혁명을 일으켜서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말하자면 부대잖아요. 병력을 이끌고 윌포드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어쨌든 도달을 했죠. 자, 이제 커티스가 맘만 먹으면 총을 쏴서 혹은 뭐 때려 죽여서라도 윌포드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윌포드는 전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꺼워하는 느낌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커티스가 하는 혁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커티스의 말대로 윌포드를 죽인다고 칩시다. 윌포드를 죽이고 현명한 지도자, 길리엄을 지도자로 세운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설국열차의 세계는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뭔가 변하긴 하겠죠. 어느 정도로 변할 것 같으냐면 이제 그 머리칸에서 사람들이 누리던 이런 뭐 목욕이나 미용실이나 뭐 좋은 잠자리 그리고 뭐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꼬릭한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겠죠. 평등하게.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이 사실 아무 결함이 없다고 했지만 엔진은 지금 결함이 있고 부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 둘, 몸이 그 엔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 둘이 들어가서 노동을 해야만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기존에는 꼬리칸에서만 차출을 했는데 이제는 머리칸 사람들로부터도 차출을 한다. 이게 아마 커티스가 제안할 수 있는 혁명의 결과일 겁니다. 혁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어떤 평등한 사회, 이 정도일 거예요. 즉 윌포드는 이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만든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저 이 지도자가 윌포드에서 커티스로 혹은 길리엄으로 바뀔 뿐이에요. 그리고 엔진은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윌포드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윌포드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교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교육할 때 아이들이 막 배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배우는 장면에서 그 교육 자료가 어떤 거냐면 얼어붙은 7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얼어붙은 7인은 밖으로 나가보겠다고 밖으로 나간 인물들인데 세상이 좀 따뜻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간 인물들인데 그들은 이 겨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그런 부족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언덕조차 넘지 못했다. 저 언덕조차 넘지 못하고 얼어붙어 버렸다. 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걸 가르쳐요. 왜 그걸 가르치냐면 윌포드에게 있어서 바깥 세상이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엔진만이 유일한 신이고 자기가 만든 질서, 세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궁민수가 말하는 것이야말로 윌포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윌포드의 진정한 적은 커티스나 길리엄이 아니라 남궁민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궁민수는 밖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커티스와 모든 사람들이 혁명을 위해서 앞을 보고 있을 때 남궁민수는 옆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남궁민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벽에 있는 문이 있잖아요. 이 열차는 그 벽에 있는 문을 가리키면서 저걸 하도 안 쓰니까 이젠 저걸 벽처럼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 저것도 문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앞으로 가는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문도 있다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거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이죠. 남들이 앞만 보고 있을 때 옆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남궁민수는 커티스와 동료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싸움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뭘 보고 있냐면 창문을 보면서 눈의 결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볼 때 남궁민수가 눈송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왜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남궁민수는 그 눈의 결정을 보고서 바깥이 따뜻해졌다는 확신을 얻은 겁니다. 즉 인간이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이요. 그걸 얻고서 마지막에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윌포드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질서, 윌포드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 이 엔진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하나의
신성화된 세계가 파괴되는 것은 우리가 그 세계를 차지하고자, 그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자 지도자를 교체하는 식의 근시안적인 혁명이 아니라 이 세계 바깥에도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국열차라는 작품이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혁명을 얘기할 때 이제는 과거에는 혁명이라는 게 정말 나라의 어떤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이런 거라고 하겠지만, 이 혁명이라고 하는 건 낮게 보면, 작게 보면은 내 안에서도 나 스스로를 혁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변화하게 만드는 거. 근데 그걸 변화하게 만들 때는 바로 옆을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향해서 그 앞만 바라보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만이 길이 아니라 내 옆에도 내 뒤에도 다른 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보다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답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크스가 현대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공산주의를 공부해요. 공부하잖아요. 대학생들이 집에 공산당 선언 한번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과 학생들을, 그러니까 문송한 사람들 위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그걸 보는 이유가 전혀 다른 시각, 주류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기하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설국열차에서도 남궁민수가 밖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영화는 결말로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이거를 이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꼭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또 제 책 철학시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도 바로 이런 방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